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33화고요. 제가 얘를 주머니에 바로 넣는 이유가 있어요. 실컷 하다가 잘렸더라고요. 다시 찍고 있어요. 자, 이번 화에는 뭘 할 거냐면 민식이법하고 블랙아이스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난 화에 제가 블랙아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고 이거 촬영하기 전에 또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블랙아이스 사고 나서 자동충돌 사고 나서 100명 사망하시고 이런 큰 사고가 났어요. 일단 안타까운 일이고요. 민식이법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을 제가 뉴스를 통해 듣다가 저도 명색이 교통사고 관련된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지 이런 얘기도 또 있으셔서 쫙 살펴보고 쫙 했더니 논란이 있어요. 2019년 9월 달에 발생된 사고예요. 민식이가 안타깝게 사망한, 그래서 이름을 민식이 붙여서 민식이법이라고 하고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거예요. 2019년 12월 10일 법회 국회를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이 법에 대한 논란은 뭐냐면 당연하다. 그동안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약했다. 그러니까 그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이 법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게 악법이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요. 살펴보면서 뭘 살펴봤냐면 민식이 사망사고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뭐 좁은 도로예요. 뭐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좁은 도로에 주차되는 차량이 있고 차가 이렇게 가는데 횡단보도예요. 애 둘이서 횡단보도까지 딱 와서 거기서 영상이 좀 짧아요. 또록 뛰어요. 횡단보도를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횡단보도를 뛰어서, 물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으로 당시 이 차량의 속도가 약 23.6km/h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km 이하로 달려야 되는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다닌 건 맞아요. 맞지만 횡단보도잖아요. 그럼 더더욱 속도를 줄이거나 차 때문에 저쪽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어린이나 뭐 어른이나 하여튼 뭐 어린이 더 작으니까 이게 잘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안 보였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안 보이면 주의를 해야지.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차의 속도를 거의 정지하다시피 줄여가지고 괜찮지 맞지? 이러고 가야 된다고. 골목길도 똑같아. 골목길도 마찬가지예요. 골목길에 신호 없는 골목길 사거리나 뭐 이런 교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니까. 지가 잘났다고 하는 말인데 안 보였다. 그런데 그건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안 보이면 주의를 해야지. 그 운전자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운전자가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규정 속도를 이해하고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아니고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주의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아이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법 개정이 추진이 됐어요. 2019년 9월에 발생된 사고예요. 민사적인 어떤 처리나 이런 부분이 완결됐을까 안 됐을까? 만약 소송을 했다고 치면 안 됐을걸요.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법이 통과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론이죠. 여론입니다. 여론. 여론에 등 떠들려서 인기에 영합한 국회의원들이 그 여론에 부합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을 만드는데 한손 거드신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절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대통령께서도 한마디 하셨어요. 야, 이 법 이거 빨리 개정해야 되겠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보수 쪽이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 하나에서만큼은 저는 이 법을 추진하고 만드신 분들이
너무 성급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입법적 불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있는데 딜레마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맞나? 하여튼 그 503도 아닌데 하여튼 도로교통법에 뭐라 돼 있냐?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들어갈 때 황색으로 바뀌어서 입이 들어갔는데 황색으로 바뀌었어. 그럼 빨리 빠져나가고 들어가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으면 서라라고 돼 있는데 정지선 1m 전에서 황색 들어왔어. 설 수 있어 없어? 못 쓴다고. 법이 물리 현상을 무시하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잘못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나 개정하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민식법 봅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적극 찬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골목길 이런 데도 많으니까. 신호기 설치, 그 다음에 단속 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 좋아요.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조항인데 4항, 5항을 신설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의무화시켰어요. 좋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한 8천억 정도 소요된다고 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만이 들지 그만이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8천억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는 적극 찬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얘가 문제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했는데 어떻게 개정했냐? 제 5조의 13을 신설했어요. 자, 여러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5조의 3이 뭐냐면 도주예요. 도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주했을 때, 자, 죽게 하고 도주했을 때, 죽게 하고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왜 다치게 하고 도주했어요? 다치게 하고 도주해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게 도주예요. 차의 교통과 관련된 처벌에서 가장 강한 규정이에요. 얘가 가장 강한 규정이에요. 무기 5년 이상 징역, 죽으면. 근데 다쳤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에서 3천 이하의 벌금. 근데 통상적으로 한 2주, 3주 이런 진단 나오고 이렇게 하면 보통 징역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보통 500에 700 이렇게 합의하면 500에 합의 안 하면 700 이상으로 벌금 뛰어요. 한 700, 800,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벌금이 나와요. 그런데 자, 운전자 보험에서 이 도주 사고 벌금 나온 거 벌금 이거 대준다 안 대준다? 안 대준다. 왜냐? 고의거든요. 도주는. 고의잖아. 도망가야지. 모르고 갔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개똥이라 그래. 모르고 갔어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까지 도주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모르고 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모를 수가 없었던 사고들 대부분이야. 근데 정말 모르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는 모르고 갔을 수도 있어. 그러면 둘 중 하나죠. 그 주장이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무죄 판정을 받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래가지고 이래 됐는데 너 모르고 갔을 리가 없어 이래 처벌을 받든지, 그렇게 되면 좀 억울하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모르고 갔다면 도주도 성립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립했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 좀 센 게 뭐냐면 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즉 윤창호법입니다. 술 처먹고 운전하다 사람 죽였을 때,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많이 다치게 했을 때, 그것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12대 중과실로.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얘는 그냥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 다치게 한 거, 얘는 술을 많이 마시고 사람을 심하게 다치거나 죽게 한 거로 구분이 좀 돼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 구분이 좀 사실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위험운전치사상, 이 부분은 위험운전치사상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1년 이상 만이잖아요. 1년 이상 15년 이하, 15년 이상의 형은 때릴 수가 없어.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약한 거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벌금, 징역, 혹은 요 500이잖아요. 1000에서 3000 사이의 벌금이에요.
벌금은 좀 세. 근데 벌금이 세다고 얘가 더 처벌이 강한 거냐? 아니요. 실형에 대한 처벌이 강한 게 더 센 거예요. 자,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만약에 뭐 이렇게 사망하게 하면 요거는 무기 5년이잖아요. 요거는 무기 3년이에요. 3년에서 무기까지 할 수 있다. 얘가 조금 더 세죠. 그 다음에 얘가 세고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음주는 고의야 과실이야? 고의예요. 술 처먹고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했다라고 난 주장을 해요. 왜냐? 내가 정신이 끊을 기억도 안 난다. 내가 원래는 술을 먹고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내가 운전한 게 아니고 술이 운전을 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술 처먹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늘 술 처먹고 운전하는 사람인데 늘 안 걸리다가 그날 사고가 난 거야. 뭐예요? 나는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어지면 부득부득 차를 끌고 집에 가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 본인도 알아. 아니라고 말을 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처먹고 운전을 했어요. 그건 고의지. 그래서 얘는 고의라고 봐요. 저는 고의라고 봐요. 근데 법률학자들은 고의라고는 안 보겠지. 어쨌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다가 애를 툭 치고 애가 툭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팍 짚으면서 여기가 까졌어요. 자, 이거 고의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과실이잖아요. 그죠? 사망했다고 다 고의야? 그건 아니잖아요. 가는데 뭐 웬 아저씨가 횡단보도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오! 이러고 튀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거야. 어떡해. 안타깝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과실이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유족들한테 정말 죄송한 일이고 돌아가신 분한테도 죄송한 일이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특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차의 운전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차의 운전으로 죽거나 다치게 하면. 근데 그 밑에 3조 제2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으로 다치게 한 거는 처벌 안 한다. 단 다치게 한 거는 처벌 안 한다. 근데 그 밑에 단 12개 요거는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음주나 스쿨존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처벌한다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람을 죽였어도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거 아니잖아요. 실수로 죽인. 그런데 어떻게 돼요? 스쿨존에서 13세 미만이에요. 미만에 어린이가 치였어요. 손가락 까졌어요. 여기 손바닥 까졌어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에요. 실수인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도주하면 전부 다 막 5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지나요? 상해에서 다치게 하고 도망간 거 대부분은 벌금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벌금 얼마 돼요? 500 이상.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무거운 거야. 그런데 스쿠존 사고에서 애 다치겠어요. 도망간 것도 아니잖아. 놀래가 내려가지고 괜찮다 내가 부모님 이제 전화번호 풀떼봐라 전화하니까 부모님 애 다쳤어요. 일단 얼마나 다치는지 모르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일단 병원에 좀 데리고 가고 좀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이런 정리됐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갔어요. 500만 이상의 벌금이요. 공무원이잖아요. 잘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교 선생님들은 차 가지고 학교 가면 안 돼. 출퇴근하는 길이 스쿨존인데 그러다가 만약에 애 하나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다치겠다. 바로 자기는 잘려야 돼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럽지만 옛날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앵벌이 막 조직 이렇게 있잖아요. 13세 미만 애들 막 이렇게 막 끌어모아가지고 툭 부딪히게 해놓고 당신 경찰서 가면 최소 500만 이상 벌금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막 좋게 해결합시다 해가지고 삥 뜯는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법을 악법이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얘까지는 제가 찬성해요. 돈 든다고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요까지는 찬성합니다. 요거는 형평성의 원칙에 좀 어긋나요. 네. 법을 만드신 분들이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인기에 영합해서 이렇게 급하게 만들면 안 돼. 고민해서 만들어야죠, 법을. 예?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도대체. 사망하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돼요. 벌금도 없어. 상해 애 다치게 하면 스쿨존에서 애 다치게 했어요. 조금만 끌켜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돼요. 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어린이를 보호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적극 공감하지만 그렇지만 민식이법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벌특례법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형법 어쩌고 이런 것들 제가 밑에 내용에 다 링크 걸어 놓을 거니까요. 자료를 조금 상상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 통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또 연결이 되냐면 여기서 연결이 돼요. 자 제가 단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블랙 아이스 사고를 나지 않는 방법. 블랙아이스 사고는 여름에 나나요? 겨울에 나나요? 겨울철에 나죠. 겨울철 결빙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결빙 구간을 안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안 만드는 건 안 돼요. 그 전 도로에다가 막 열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자, 블랙아이스는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 또는 눈이 와요. 그래서 결빙 구간이 발생했으면 법적으로 속도를 얼마큼 줄여야 돼요? 제한 속도의 2분의 1로 감속해야 돼요. 고속도로 100km 도로면 50km 이하로 달려야 돼요. 그런데 50km면 충분한 거냐? 아니요. 그것도 빨라요. 더 줄여야 돼요. 왜냐? 결빙 구간에서 이 마찰 계수는 0.1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0.1이 뭐냐고? 통상 마른 아스팔트 노면의 마찰 계수가 0.8 정도 돼요. 0.8 정도 되는데 얘가 0.1로 떨어져요. 뭐 이거는 원래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그리고 초속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다르긴 한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80km로 달리면 안전한 구간이에요. 몇 킬로로 달려야 되겠어요? 10km로 달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발생된 영주의 고속도로 뭐 나들목인가요? 그쪽 부근에서 발생된 사고건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대형 트럭 영상을 봤거든요. 대형 트럭 영상을 보니까 뭐 차들 달려고 아저씨 넘어지고 막 지나가고 들이받고 난리 났어요. 이 영상을 보다가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 구간 이전에 곡선 구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던 차, 그 차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어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곡선 구간이에요. 곡선 구간에 2차로에서 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속도를 안 줄이고 더 가속했는지 뭐 어쨌는지까지는 제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속도를 안 줄이고 그 버스를 지나쳐 가요. 그래가지고 직선주로 딱 나왔는데 저 앞에 차들이 사고나 있거든.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브레이크를 밟은 거지. 무의식적으로. 그제서야 그 전에 이미 감속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밟으니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죠 차가. 사람 죽일 뻔하면서 그 넘어졌던 아저씨 쳤으면 바로 사망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블랙아이스 사고가 발생을 했을까요? 과속이죠. 과속이라는 게 100km 도로에서 120으로 달렸다 이게 아니고 2분의 1 이하로 감경해야 되는데 감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80에서 원래는 80으로 달려야 될까 얼마로 달려야 돼? 10으로 달려야 된다고. 발발발발 기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겨울이라고 이 커브길에서 그냥 발발발 기어갈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코너를 돌았을 때 다음에 직선주로가 나오는데 여기가 교량 구간이에요. 커브길에 그리고 커브길이 끝난 뒤에
교량 구간이 나온다든지 요 상황에서 블랙아이스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걸 돌아갔을 때 교량 구간이 나올지 블랙아이스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코너 커브길을 주행할 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돼요. 뒷차가 비상 깜빡이 켜면서 너 미쳤냐 죽으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이런 욕 안 들을 정도까지만 네, 감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가 우리가 이게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죠? 그 울퉁불퉁한 그 밑에 고래, 물기가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까지 이렇게 살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동하면 저기 가서 설 수 있는데 분명히 근데 이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되면 여기서 제동했을 때 저기 서는 게 아니고 그 한 4배, 5배를 가서 산다고. 그러면 시속 60km로 달렸을 때 제동거리가 한 27m 정도 되거든요. 제동거리. 브레이크가 먹어서 설 때까지. 그런데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됐다. 그러면 100m, 200m를 가서 쓴다는 얘기예요. 사고 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블랙아이스 현상의 대형 사고를 피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감속 그리고 커브길에서 주의하는 거. 그 말고는 없어요. 진짜 솔직히 없어요. 자, 여러분들 민식법도 마찬가지고 이 블랙아이스 현상도 마찬가지고 뭐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까요? 과속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과속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빨리 달렸다가 아니라 충분히 안전하게 달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계에서 200, 240까지 돼 있는 차를 제 성능을 쓰지 못하게 100km로 제한하고 있고 30km로 제한하고 있고 시내도로에서 뭐 5030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답답해가 못 다닌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다니시는 습관 들이시고요. 특히나 골목길에서 차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안 보이면 주의해야 된다. 안 보였는데 티 나와가 사고 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 놈이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라고요. 분명히 안 보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보이면 주의해야지. 자, 블랙아이스 커브길 감속하셔야 됩니다. 민식법 둘 중 하나요. 조만간 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둘 중 하나. 이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법 만드시는 분들 내주 싸워 자치만 말고 제발 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제발 딜레마존 부분 요거 법 개정 좀 현명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식법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아이들이 다치는 거는 피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게 왜 안 돼?